안녕하세요. 오늘은 데이비드 드르스테노의 책 이모셔널 석세스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 의지력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의지력 대신에 감정의 힘을 활용하라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. 그렇죠. 이게 목표 달성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찾고 계신 당신께는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드르스테노는 우리가 성공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의지력이 있잖아요. 네네. 사실은 이게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뭐랄까 한정된 자원이라고 비판하거든요. 아, 고갈된다고요? 약간 배터리처럼? 그렇죠. 그런 개념이죠. 그 대신에 감사함, 또 연민,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허영심이 아니라 정당한 자부심. 아, 정당한 자부심. 네, 이런 친사회적 감정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나 자기 통제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죠. 지속 가능하다. 네, 그래서 이 감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하다니. 아, 정말 좀 관점을 확 바꾸는 이야기인데요. 네네. 특히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감사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그 실험 말씀이시죠? 네, 감사함을 느낀 사람들이 당장 뭘 받는 것보다 1년 뒤에 더 큰 보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았다고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와닿는데요. 1년 뒤에 1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지금 당장 얼마를 받으면 이걸 포기하겠냐 물었을 때 그냥 보통 상태에서는 한 17달러 정도. 네. 근데 감사함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31달러까지 요구하면서 1년 뒤를 기다리겠다고 했다는 거죠. 와, 17달러 대 31달러면 차이가 꽤 크네요. 엄청난 차이죠. 이게 마치 감사함이 미래의 나에게 더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정말 미래의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드는 스위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확합니다. 감사는 그냥 뭐 기분 좋고 이런 걸 넘어서서요. 인내심을 키우고 장기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돕는 아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실질적인 역할. 네, 연민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.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결국 돌고 돌아서 미래의 나 자신을 더 책임감 있게 돌보는 태도로 이뤄진다는 설명이에요. 아, 남을 배려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거다. 그렇죠.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나 뭐 회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. 그 자부심도 중요한 감정으로 나오던데,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거만함, 뭐랄까, 나 잘났어, 이런 거랑은 다른 정당한 자부심이라는 점이 중요했어요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신의 성취를 좀 건강하게 인정하는 게 계속 노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근데 이 정당한 자부심이라는 게요. 결과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의 노력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아, 과정이요? 네, 내가 이만큼 해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. 이게 바로 그냥 잘난 척하는 허영심, 휴베리스하고는 다른 점이고요. 그렇군요. 내가 노력한 걸 스스로 알아주는 것. 네. 그런 자부심은 더 어려운 목표에도 도전하게 만들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어 하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거든요. 음... 그리고 이 세 가지 감정, 그러니까 감사, 연민, 자부심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. 의지력은 쓰면 닳지만 얘네들은 사용하고 또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. 신기하네요. 쓰면 더 강해진다. 네.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퍼져나가죠. 일종의 선순환이랄까요? 아, 그래서 디스테노는 이런 감정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자비명상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 좀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습관을 가지라고 제안하죠. 네, 들어보면 감정을 동력으로 삼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데,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. 보내주신 자료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당연히 다른 목소리도 있죠. 예를 들면, 이 좋은 감정들을 알겠는데, 이걸 실제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하고 키워나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. 네,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뭐랄까, 이론은 좋은데 실천 매뉴얼이 좀 약하다는 느낌? 맞아요. 그리고 또 제시된 연구들이 이 이론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기에는 좀 단편적이거나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주장이든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는 건 중요하죠.
비판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?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스테노의 제안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흔히 성공의 방해물처럼 여기던 감정을 오히려 성공을 돕는 강력한 아군으로 재정의하자는 거거든요. 아, 감정의 아군이 될 수 있다. 그렇죠. 특히 맨날 그 의지력만 쥐어짜내면서 목표를 쫓아가다가 지친 당신이라면 이 감정을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꽤 신선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확실히 의지력 고갈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혹할 만한 이야기네요.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공 문제만이 아니라 뭐랄까 타인과의 긍정적인 연결을 회복하고 강화하면서 현대사회의 어떤 고립감 같은 걸 좀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.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감정을 그냥 억누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좀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당신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감사, 연민,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그 정당한 자부심, 이 감정들을 어떻게 좀 더 잘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 세 가지 감정 말고도 혹시 당신의 목표 추구를 은근히 돕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발목을 잡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감정 패턴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 아, 숨겨진 감정 패턴이요. 네. 내 안에 이 복잡한 감정의 지도를 잘 이해하고 바루는 것. 그것이야말로 당신만의 고유한 성공방 정식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.